본질은 검찰이 자신들의 권한을 월권을 해서 선거에 개입을 하려 했던 국기문란 선거 개입 사건이다. 거기에 제1야당 국민의힘이 장단에 맞춰 춤을 춰 준 것이다.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가장 쉽게 설명하는 고발 사주 사건 이야기입니다. 자, 이 고발 사주 사건 복잡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만들었어요. 그걸 국민의힘에 전달했고 그게 실제 고발로도 이어졌다.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이다. 국기문란 사건이다.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웅은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윤석열은 내가 무섭냐? 자신 있으면 국회로 나를 불러라. 뭐 큰소리 뻥뻥 치고 화를 내고 정치 공작이다. 충리의 사단이다. 최강욱 라인이다.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는 모두 조각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는 건 국민들이 봤을 때 점점 관심을 끄기 딱 좋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홀스 형이 나섰습니다. 저도 꽤나 복잡했어요. 뉴스들을 쫙 펼쳐놓고 스토리를 이어봐야 됩니다.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뉴스를 통해서 이 정보의 파편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JTBC에서 제보자와 직접 통화한 내역까지도 공개가 됐거든요. 자, 처음에는 윤석열 검찰 측의 손준성이라는 검사가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이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김웅에게 줬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손준성은 나는 고발장을 준 적이 없다 라고 했지만 텔레그램에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딱 박힌 이런 디지털 증거가 있으니 손준성이 고발장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수는 있으나 전달한 거는 사실에 가깝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김웅이 이 제보자에게 이걸 전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확인했으면 방을 폭파하라 라는 얘기까지 덧붙였던 그런 증거까지 나와 있는 상태죠. 자, 여기까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검찰에서 김웅에게, 김웅이 제보자에게. 자, 그런데 제보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점식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정점식 의원은요, 윤석열하고 매우 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점식 의원이 나는 모른다라고 했다가 본인이 당무감사실로 넘기라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무감사실에서 조모 변호사에게 줘서 고발장이 작성이 됐다. 여기까지가 전체 스토리예요. 자, 복잡하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메모장으로 제가 한번 써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손준성 검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김웅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김웅은 제보자에게 전달을 하죠. 확인하시고 방 폭파하세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제보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는 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보자는 누구에게 전달했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당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점식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정점식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보좌관으로부터 받아서 당무감사실로 넘기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검찰에서 만들어진 고발장이 정점식 보좌관에게 가고 정점식 의원은 당무감사실에게 전달을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당무감사실에서는 조모 변호사에게 전달을 해서 고발장이 완성이 돼요.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의 파편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스토리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손준성 검사가 김웅에게 고발장을 전달을 했고 김웅은 검찰이 만들어준 고발장을 제보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당에 전달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누군가에겐 전달을 했다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없는 상황. 그런데 정점식 의원의 보좌관이 이걸 받아서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을 합니다. 정점식 의원은 이걸 당무감사실에 전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당무감사실을 이걸 받아서 조모 변호사에게 줘서 고발장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빈칸에 있는 누군가를 찾으면 전체적인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복잡했던 게 머릿속에 정리가 딱 되시죠? 국민의힘도 지금 바빠졌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당이 모든 똥물을 뒤집어쓰게 생겼어요. 사실은 똥 그 자체이긴 합니다만 이 지도부는 이걸 어떻게든 피해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대선이고 뭐고 다 나가리 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공명선거 추진단을 급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단장으로는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하겠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빈칸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당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일부 의원들과 일부 세력의 일탈이었다. 이러면서 꼬리를 딱 잘라낼 수 있거든요. 스스로 찾지 않는다면 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지금 지도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니면 진짜 일 커지거든요. 자, 지금 김웅 의원 의원실 압수수색 들어갔고요. 자택도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공수처 수사 들어가고 대검 감찰하고 있고 이걸 국민의힘이 피할 수 있을까요?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걸 질질 끌면 그만큼 데미지가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빨리 자체적으로 찾아내서 딱 잘라내야죠. 상처가 있겠지만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상처는 아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찾아내고 꼬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 공명선거 추진단의 김재원 의원이 단장이라는 거예요. 김재원은 대표적인 친윤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홍준표는 저 사람이 무슨 제대로 이걸 조사를 하겠느냐 이러면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죠. 김재원이 친윤이긴 하는데 이 양반이요 굉장히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김재원은 친박 중에 친박이었고 친김무성 중에도 친김무성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김무성하고 박근혜는 붙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친김무성, 친박근혜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고위원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촉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잘 붙어 분위기 파악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홍준표 의원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윤석열 커버치다가 자기 정치 인생 날아가는 거 김재원은 절대 그런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국민의힘 관계자들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이런 위기의 순간 당 전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김재원 의원을 쫓아다니십시오. 그 뒤를 따라가면 안전한 곳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촉이 좋은 사람이다.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김재원이라는 인물이 전체적인 그림을 찾아내고 꼬리자르기를 하는데 앞장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점점점 복잡해지고 방향을 틀기 위해서 국민의힘 쪽, 윤석열 쪽, 검찰 쪽에서는 이상한 소리를 흘려댑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더 꼬이죠. 최강욱 라인이니, 추미애 사단이니, 정치 공작이니 이런 거 다 버리십시오. 그런 뉴스는 그냥 다 버리시면 됩니다. 확실한 팩트만으로 정리한 스토리예요. 이거 이상 나올 수는 없다. 물타기 하는 기사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본질은 검찰이 자신들의 권한을 월권을 해서 선거에 개입을 하려 했던 국기문란 선거 개입 사건이다. 거기에 제1야당 국민의힘이 장단에 맞춰 춤을 춰 준 것이다. 이겁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영상이 쉽게 다가오셨다면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